네, 오늘은 파이어베이스 인증에 대해 다뤄볼 건데요. 파이어베이스 인증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인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어떻게 보면 좀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 이제 만든 건데요. 여러 가지 인증 방법이 있어요. 지금 파이어베이스 이제 오덴티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메일과 비밀번호가 이제 기본적인 거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프로바이더 이제 공급자를 통한 로그인들 있죠. 뭐 페이스북 로그인 이런 거 많이 봤죠. 구글 로그인. 근데 두 가지를 먼저 다뤄볼 거예요. 이메일과 이제 구글 인증. 뭐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함으로써 이제 기본적인 인증에 대한 방법을 알아볼 수가 있고요. 이제 구글 프로바이더로 이제 하게 되면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깃허브 이런 것들은 이제 자동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죠. 어차피 개념을 하나 알게 되니까. 예,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어, 구글과 이제 파이어베이스 오덴티케이션을 이제 사용하려면 뭐 두 가지 패키지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패키지에 대해서 다루지 않았지만, 그 자바스크립트의 npm 그쪽처럼 플러터는 이제 dev.pub, pub.dev인가? 예, 이런 pub.dev에 패키지들이 나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구글 사인인과 파이어베이스 오쏘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구글로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아이디 패스워드로만 한다면 아까 이메일 비밀번호 그러면 이 파이어베이스 오쏘만 있으면 되지만 구글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글 사인인을 먼저 뚫어야 요 인증 얘가 로그인한 토큰을 가지고, 그러니까 크리덴셜이죠. 신원 정보를 가지고 얘가 이제 그 정보로 로그인을 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두 개를 설치해야 되는데, 뭐 설치도 간단하죠. 여기 보면 인스톨링에 보면은 디펜던시에 이거 뭐 추가하고, 이 명령 쳐서 get하고, 사용할 때는 임포트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그래서 디펜던시에다가 이걸 하고 이거 했다는 건 예전에 이제 노드 패키지 매니저에서는 패키지.json에 요거 쓰고 여기서 뭐 npm 인스톨 하는 거랑 같은 원리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언어들이나 이런 플랫폼들은.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여기까지는 좀 해놨어요. 왜냐면 저 설치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디펜던시에 저 두 가지를 추가하라고 그랬죠. 근데 좀 특이사항은 버전을 쓰지 않았는데도 그냥 설치가 되죠. 이게 쓰기만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 명령어가 자동으로 실행되면서 인스톨을 하는데요. 여기 버전을 안 쓰게 되면은 그냥 최신 버전인지 이제 스테이블인지는 모르겠지만 최신 버전은 이제 설치하겠다. 뭐 그게 되는 거죠. 그것만 하고 이제 소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지금 가져가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패키지를 설치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앞으로 쭉 밑에 이제 메인.점 다트를 이제 고치면서 해볼 건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먼저 알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뭐 계속 제가 자바스크립트 얘기를 자주 하는데 너무나도 비슷해서 그래요. 그 Vue.js나 뭐 리액트 이런 쪽이랑. 왜냐면 일단 비동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는데 이 페이지를 참고하면은 좀 많은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뭐 런 하면은 뭐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에 대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얘가 뭘 얘기하고 있냐면 your order is 뭐 오더가 이제 떨어지는데 누가 먼저 되고 뭐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 이제 쭉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아는데 저희가 이제 그래서 비동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구글 저도 요 이그젬플 보고 이제 작업을 거의 했거든요. 이그젬플에서 보면은 요 사인 인을 할 때 바로 될 리가 없잖아요. 어디 구글 서버도 거쳤다 뭐 하고 하니까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들이 있는데 요걸 하고 나서 얘를 해야 되는데 얘를 기다려야 얘를 할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처리는 먼저 조금 학습이 필요합니다. 예, 여기서 좀 한번 쭉 보면 어떤 내용인지 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비동기 로직에 대해서 조금 하고 나면은 어,
저는 이제 여기 파이어베이스 오소 이그젬플에서 좀 참고를 해서 봤어요. 왜냐면은 여기에 있는 예제에 당연히 구글 사인인도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이그젬플의 링크를 따라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 있죠. 구글 로그인 하는 부분만 제가 참고를 해서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구글 사인인 어쩌고저쩌고 스테이시인데 여기가 사실 핵심이에요. 요거를 그냥 제가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은 제일 먼저 인스턴스 두 개가 필요해요. 인스턴스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뭐 형태가 없는 애에다가 뭔가를 채워 넣는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개념인데요. 처음에 보면은 어, 지금 두 가지가 임포트 돼 있죠. 얘네가 설치하라고 한 것처럼 두 가지를 임포트를 해줬어요. 파이어베이스 오스와 구글 사인인. 근데 이제 요런 것들 일단 뭐 코드를 넣으면서 좀 해보죠. 예, 요 두 개가 필요하니까 나도 요 두 개를 넣고 그리고 요런 인스턴스를 파이널로 한 번만 대입돼서 그 다음부터는 다른 대입을 안 할 거라는 정의죠. 그래서 얘를 제가 써야 될 건 뭐 요 상단에서 해도 좋지만 어차피 요 안에서 다 돌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할게요. 그래서 요런 두 가지 인스턴스를 만든 거예요. 구글 사인을 위한 인스턴스. 얘를 가지고 뭐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고 또 파이어베이스를 가지고 뭐로 이제 진행하기 위함이죠. 이 두 가지를 먼저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구글 사인인을 위한 함수를 한번 쭉 보죠. 일단 첫 번째로 구글 사인인 해가지고 아까 그 인스턴스 개체를 받아서 얘로 이제 로그인을 하는 거예요. 요걸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팝업 창 있죠. 그 팝업 창이 뜨면서 뭐 구글 어쩌고 저쩌고 뭐 프로바이더가 있고 뭐 신뢰할 수 있는 페이지인지 뭐 그런 창이 뜨고 많이들 보던 거죠. 그런 거. 그걸 가지고 이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된 정보가 이제 구글 유저가 되는데 개점 오덴티케이션을 하게 되면은 구글에 대한 인증 정보가 나오는 거죠. 그럼 또 구글 인증에서 점 액세스 토큰과 아이디 토큰으로 어, 이런 크리덴셜을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로그인 한 정보를 가지고 뭐 이렇게 과정이 이렇게 복잡한데 크리덴셜까지 만들어주면 그 크리덴셜을 가지고 어, 그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구글 인증, 여기서 파이어베이스 인증을 해서 그 유저가 결국 파이어베이스 유저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끝이에요. 이 밑에는 뭐냐면 이메일이 없으면 아서트는 뭐냐면은 그냥 예외 처리예요. 그러니까 if문으로 리턴으로 나가버리라는 거죠. 같아야 되는 거죠. 널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메일이 있을 거고 디스플레이 네임은 그냥 이름인데 뭐 그런 처리만 쭉 있는 거고 실상은 여기서 끝난 거죠. 유저를 받았으니까 전 된 거고 밑에 예외 처리는 뭐 어떻게 하든 자유고요.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한번 지금 만든 거에서 적용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제가 일단 기존에 있던 소스에서 처음에 지금 앱 스테이트가 이제 true가 먹여져 있는데요. true로 하면은 안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진짜로 이런 딜레이 이런 게 아니라 진짜로 해야 되기 때문이죠. 진짜로. 이런 딜레이가 아니라 진짜로 할 거면 이런 거 빼버리고 처음에 펄스로 로딩이 펄스가 아니고 사인인 할 때 로딩을 true를 줘야 되죠. 그리고 어, 이게 계정 정보, 어카운트 정보가 있는데 제가 스트링으로 해놨었는데 실제로는 스트링이 아니라 아까 우리가 제일 최종적으로 원하는 파이어베이스 유저가 돼야 되는 거죠. 파이어베이스 얘가 스트링이 아니라 파이어베이스 유저라는 형식을 갖는 거죠. 스트링 형식이 아닌. 그래서 유저는 처음에 이제 널로 초기화를 해주고 여기 뭐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유저가 널일 때 사인인으로 유도를 해주고 널이 아니고 뭔가 이제 받아놓으면은 유저가 뭔가 있으면은 메인 페이지를 이제 호출하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놓고 쭉쭉 이제 내려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set state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요런 함수를 호출해 주면 되겠죠. 아, 근데 사인인이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로그인 페이지라고 해둘게요. 사인인은 보통 그 진짜 어떤 행위를 나타내고 보통 이런 데선 로그인이라고 쓰거든요. 사인인이라고도 뭐 하기도 하는데 뭐 제 맘이죠. 네. 로그인 페이지에 들어와서 사인인이라는 함수를 실행하는 걸로. 메인에서는 app.user는 지금 어떤 스트링이 아니라 객체이기 때문에 지금은 객체 안에 점 뭘로 돼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리고 지금 메인에서는 여기 누르면 이제 그 로그 오프를 하게 됐는데 여기는 그래서 sign out이라는 함수를 해놓고 이제 밑에서 만들면 되겠죠. 요 밑에서 위젯 밑으로 해가지고 sign in이라는 함수 만들어주고 그리고 sign out이라는 함수도 만들어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되고요. 지금 뭐 어쩌고저쩌고 에러가 나는데 아직 지금 얘 한번 릴로드 해야지 정상으로 들어가요. 일단은 그냥 막 코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인인을 할 때 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싱크는 한번 배워둘만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싱크하고 계속 기다리면서 어웨이트로 기다리면서 요게 끝나고 요게 끝나고 요게 되는 거죠. 이 어웨이트가 없이 그냥 어싱크 어웨이트 없이 진행되면 이 세 개가 누가 먼저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 함수를 사인인하고 어싱크로 만들겠습니다. 어싱크로 만든 다음에 얘도 뭐 리턴할 게 없기 때문에 void로 만들면 되고요. 네, 그래서 sign인은 async란 함수로 이제 만들어졌고 왜 이렇게 뻘겋지? 뭔가 세미콜론을 못 찾았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일단 이렇게 딱 구글 로그인만 가져올게요. 왜 이렇게 되지? 네,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건 사인인을 했을 때 await로 기다려서 팝업 창 열리고 근데 잠깐만요. 이게 왜 사인인 했는데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야? 음, 스트링으로 사인인 사인인 여기가 아니라 참 이거구나. 예. 저도 문법에 이렇게 능수능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나와주니까 좀 고맙죠 그래도.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 리턴이 없기 때문이에요. 리턴은 뭐 이렇게 해주면 에러가 없어져.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퓨처랑 아까 보이드는 비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는 거고 제가 퓨처로 이렇게 해주면 어웨이트 그러니까 비동기에 대한 결과값을 보내줘요. 이건 말로 좀 설명이 어렵고요. 그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문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고 넘길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거는 지금 뭐 한 거냐면 로그인해서 이제 그 뿡 뜨면은 누르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크리덴셜을 만들었고 여기까지는 됐단 말이야. 그 다음에 파이어베이스 인증으로 이 크리덴셜을 가지고 얘가 뭘 하냐면 요 짓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인증 정보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니까는 솔직히 지금 좀 감이 안 잡혔는데 제가 좀 복잡하게 이렇게 괄호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하고 한 번 더 풀어 쓰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파이어베이스 유저 이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들어가냐면 얘가 리턴 받는 값이 also credential이 돼요. 이게 세미콜론.
오소 크리덴셜이 아니라 얘에 대한 리절트가 되는 거죠. 오소 리절트. 오소. 예. 그 다음에 오소 리절트는 이거는 어떤 데이터 형식이고 실제는 뭐 이런 걸로 받아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받아둔 다음에 얘점 뭐를 가지고 이제 유저가 되는 거죠. 파이널 실제 우리가 원하는 파이어베이스 오소가 아니라 유저는 저 안에 이제 유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유저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번에 만들었던 그 클래스의 유저로 바꿔치기 하면 되죠. 근데 뭐 로딩이나 이런 것들도 뭐 해봐야겠죠. 기왕 만들어 놨으니까. 근데 표시하려면은 그냥 하면 안 되죠. 그래서 stat state로 set state 이런 건 arrow 함수로 한 줄짜리니까 앱 점 로딩을 true로 만들어주고 끝날 때 set state 해서 앱 점 로딩이 다 끝났으니까 펄스로 해주고 앱 점 유저가 드디어 이 유저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뭐 간단히 구글 인증하고 파이어베이스 로그인까지 하고 된 거야. 아주 1차원적인 거죠, 지금까지는. 근데 2차원적인 건 이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개선하면 돼요. 뭐 자동 로그인을 한다든지. 예.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사인 아웃을 만들어야지 이제 그 전환이 가능하죠. 그래서 사인 아웃은 어떻게 하냐면 뒤에 쓰는 거였나? 이런 건 자꾸 하다 보면은 늘 텐데 저도 많이 안 해서 안 늘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인스턴스에는 사인 인이 있으면 당연히 사인 아웃도 당연히 있죠. 그냥 이게 끝이죠. 뭐 할 게 없죠. 뭐 할 거 하나 있죠. 이렇게 유저를 비워줘야 되죠. 유저는 제가 저장해 놓은 애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유저가 널로 되면서 이 화면 표시할 때 지금 3단계였나? 이 과정에 이제 로긴 페이지로 유도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프레시를 한번 해주고 될지 모르겠지만 네, 됐겠죠. 여기서 로그인을 하면은 이렇게 구글닷컴에 사인을 하겠다고 뜨고 컨티뉴를 하면은 이렇게 제 메일을 넣고 그리고 다음 눌러서 느려졌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다음을 눌러주면은 그 지금 현재 메인 언더바 메인 페이지로 잘 들어오게 된 거죠. 이렇게 구글 로그인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인 아웃이 잘 되는지 봐야겠죠. 사인 아웃. 사인 아웃 하면은 얘가 널이 됨으로써 여기서 렌더링을 널에 맞는 로그인 페이지로 렌더링을 해준 거죠. 그걸 다시 누르면은 당연히 또 이게 뜰 거고 캔슬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바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어느 시점이냐면 에러가 나는 시점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에러가 나서 어디 지금 스로우 된 거죠. 에러로. 근데 에러를 잡아주는 요소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그냥 바보가 돼가지고 앱은 그냥 튕겨져 나가게 되겠죠. 뭐 더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먹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됨으로써. 그래서 그런 예외 처리는 당연히 나중에 이제 해야 되는 거지만 오늘은 이렇게 1차원적으로 1차원적으로 로그인이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알아본 거죠.
로그 아웃이 되더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이게 되는 게, 원래, 그러니까 이 코드를 그대로 따라 하셔도, 지금 따라 하시는 분들은 안 될 거예요. 왜냐면은 사실은 저는 이제 이 파이어베이스 세팅과 지금 사용 설정된 뭐 이런 것도 해놨고, 뭐 다른 부가적으로 지금 해줘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iOS에 뭐 여러 가지 좀 세팅들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가능하고, iOS랑 구글의 이제 제로스 같은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자마자 그냥 에러가 나요. 거의 멘붕 수준이죠.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음에 한번 다뤄보면서 어떤 느낌인지, 어떤 설정이 필요한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 설정이 iOS나 안드로이드나 두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두 개 다 따로따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일단은 저는 일단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요 어떤 코드에 대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해놓은 거고, 사실은 이 코드는 하여튼 작동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다음에 그 셋업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 웹상에서 뭐 세팅 해줘야 될 것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걸 해줘야 이런 동작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뭐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에 세팅하는 부분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